혹시 울분이라는 감정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뭔가 되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치밀어 오르는 바로 그 감정 말이에요. 자, 오늘은 그 지극히 개인적인 고통이 어떻게 우리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지 그 구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이 문장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마땅히 지켜줘야 할 약속이 깨지고 세상이 내 고통 따위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것 같을 때의 그 막막함. 바로 이 지점에서 울분이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개인적인 감정이 대체 어떻게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된 걸까요? 첫 번째 장, 우리들의 울분 공화국에서 그 냉정한 현실부터 한번 마주해 보겠습니다. 울분 공화국, 좀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설명하는 진단이라고 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 하나 빠짐없이 갈등으로 들끓고 있다는 뜻이죠. 이건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와,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최근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우리 국민의 무려 50%, 그러니까 딱 절반이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길을 걷는 두 사람 중 한 명은 마음속에 풀지 못한 분노를 안고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이걸 세대별로 쪼개보면 그 심각성이 더 확 드러납니다. 심각한 수준의 울분을 느끼는 비율이 30대에서는 14%나 되는데 60대 이상에서는 3%에 그쳤어요. 무려 4배가 넘는 차이가 나는 거죠. 아니, 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 답이 바로 공정성에 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특히 2030 세대가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믿는 정도가 가장 낮은 세대거든요. 정말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겼는데도 기회는 불평등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을 마주했을 때의 그 좌절감. 바로 이게 젊은 세대를 깊은 울분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사회를 병들게 하는 울분은요, 우리가 그냥 화라고 부르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의학적으로는 울분장애라는 정식 이름까지 붙어 있죠. 두 번째 장에서 이게 뭔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외상 후 울분장애, 영어로는 PTSD라고 하는데요. 이게 참 흥미로운 게 독일 통일 후에 평생을 바친 자기 삶이 하루아침에 부당하게 평가절하되었다고 느낀 동독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처음 등장한 병명이라고 해요. 여기서도 핵심은 역시 불공정함에 대한 심리적 반응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울분이라는 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에요. 그 중심에는 분노와 함께 아주 깊은 굴욕감, 그리고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무력감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수심, 박탈감, 수치심 같은 감정들까지 더해지니까 정말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랑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PTSD의 핵심 감정이 생명의 위협에서 오는 공포라면 PTSD의 핵심은 실직이나 이혼 같은 부당한 사건에서 오는 분노거든요. 원인 자체가 다르니까 당연히 그 고통의 양상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울분 장애가 왜 유독 지금 우리 사회에 이렇게 퍼져 있는 걸까요? 그 근본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장, 공정성의 위기입니다. 요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단연 공정이죠. 이건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를 떠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기둥이고요. 또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바로 이 기둥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울분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우리를 이렇게 화나게 만드는 걸까요?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특혜를 볼 때, 또 지도층의 위선적인 내로남불을 볼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규칙을 어기는 무임승차자들이 오히려 더 큰 이익을 챙기고 내가 땀 흘려 번 돈이 불로소득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을 때 정말 깊은 무력감을 느끼죠. 바로 이 세상이 기울어졌다는 느낌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사회 구조 앞에서 개인인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싶으시죠? 하지만 모든 변화는 가장 작은 단위, 바로 나 자신에게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해법의 실마리를 고대 지혜에서 찾을 수 있더라고요. 네 번째 장, 안으로 향하기, 관찰입니다. 관, 한자를 보면 본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눈으로 보는 걸 넘어서요.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을 일단 멈추고 나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아주 명확하게 들여다보는 걸 의미합니다. 내 마음속에 고요한 공간을 만드는 첫걸음인 셈이죠.
그리고 이 고대의 지혜가 정말 놀랍도록 실용적인 응급 처방으로 이어지거든요. 울분이 확 치밀어 오를 때 이 3단계만 꼭 기억해 보세요. 첫째, 일단 멈추는 겁니다. 60초만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둘째, 피하기. 일단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질문하기.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지금 화를 내는 게 최선일까? 이 간단한 과정만으로도 감정의 폭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 안의 평화를 되찾았다면 이제는 밖으로 나아가 관계를 회복할 차례입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치유의 두 기둥, 사랑, 인과 용서, 수를 만나보겠습니다. 공자는 사랑, 즉 인을 극기복례라고 정의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그냥 감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극복하고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즉 예로 돌아가는 아주 적극적인 실천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예가 살아있는 사회. 그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공정한 사회인 거죠. 부정과 비리가 없고 원한과 울분이 없는 세상. 결국 사회적 차원의 울분을 해결하는 열쇠는 우리 각자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에 달려있는 겁니다. 다음은 용서, 즉 서입니다. 공자는 이걸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요. 시대를 초월하는 황금률이죠.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용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행위라는 점입니다. 용서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는 이해와 공감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실제로 혈압이 낮아지고 면역력이 강화되는 등 우리 몸이 먼저 반응하죠. 결국 용서는 나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인 셈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울분이라는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고 관찰과 사랑, 용서라는 치유의 도구까지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치유를 넘어서 이 불공정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에겐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마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